과거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을 들고 국회 단상에서 깐죽대던 한동훈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계엄 이후에는 자신이 마치 내란을 막아낸 비운의 영웅이라도 되는 양 뻔뻔하게 행세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가식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수사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이 마지막 칼날을 한동훈에게 정확히 겨누었습니다. 법원 판결문과 수사 기록이 말해주는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계엄 직후 삼청동 밀실회동에 참석해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고 탄핵을 저지할 논리를 함께 모의했으며 헌법에도 없는 공동통치를 운운하며 권력을 나눠 가질 야욕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명시된 한동훈의 구체적인 내란 방조 혐의와 삼청동 밀실회동의 충격적 실체를 완벽히 파헤칩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집중해 시청해 주셔야 이 사건의 전말을 온전히 파악하실 수 있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이다 같은 진실이 널리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동훈의 몰락 현장을 공개합니다. 상쾌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동훈을 종합특검이 다음 주에 소환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소환 통보를 또 받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통상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로 하는데 날짜가 12일인가요? 예, 소환 날짜까지 잡혔는데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제가 6월 24일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됐죠. 한 달 반 전에 이런 날이 올 것 같다라고 이미 예견을 저희 방송에서 매봉쇼에서 한 바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특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다진다고 하거든요. 증거와 혐의들을 다진 상태에서 지금 한동훈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드디어 저는 전에부터 한동훈이 내란 혐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특검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근데 이 사건에 관련이 있어요. 이진관 판사가 사실은 박성재 판결을 하면서 판결문에 한동훈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24일에 그 내용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동훈이 당시에 12월 3일 내란 직후에 한동훈이 며칠 동안 쭉 했던 그 행위들이 있는데 판결문에 있는 행위가 있고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행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한동훈의 혐의가 세 가지가 완성이 돼요. 범죄 혐의죠. 범죄 혐의가 세 가지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결국에는 다음 주에 특검에 소환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은 자기의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 긴장을 한 만큼 아마 발악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한덕수와 이상민의 2심 선고가 지금 3심이 확정이잖아요. 원래 한덕수가 모레 8일이죠. 8일에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확정을 안 하고 느닷없이 또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오늘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혐의가 워낙 방대해서 아무도 이거를 정리를 안 해서 제가 오늘 꼼꼼하게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 한번 찬찬히 보시면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이렇게 저와 같은 생각으로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진 상태에서 한동훈을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 오늘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8월 12일에 일단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계엄 다음 날 국민의힘 그리고 한덕수 등 정부와 대통령실의 정진석 등이 모여가지고 당정대 회의라는 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참석 경위를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참석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참고인입니다. 일단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근데 참석 경위를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니겠죠. 사실은 박성재 판결문에 참석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행위를 하기로 했는지 모의를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제가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검은 일단 회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 통보가 지금 안 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연락을 못 받았으면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으니까 12일에는 무조건 나가야겠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입니다. 이게 지난 6월에 나왔던 것인데 박성재가 그때 울었잖아요. 판결 받고. 이거 누가 판결했습니까? 이진관 판사가 아주 중형을 내렸었는데 지금 이 판결문의 내용은 뭐 이렇게 실명으로 안 돼 있고 뭐 AR, AT, AU 이렇게 비실명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별도로 좀 해봤습니다. 박성재 판결문에 적힌 한동훈의 내란 혐의, 회의 이후의 행적, 12월 4일에 윤석열을 만나서 회의 내용을 전달했다. 원래는 이제 당정대 회의를 오후 2시쯤에 한 다음에 이어서 17시에 이때 윤을 만납니다. 이때 윤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한동훈이 정무비서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인식은 민심과 동떨어져라는 말을 뭐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판결문 속 역설은 박성재 판결문에 한동훈은 체포 대상 명단에 있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이 내란이 이 비상계엄이 불법인 거를 언제 알았느냐, 스스로 언제 인식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다름 아닌 한동훈 본인의 자서전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일단 판결문을 보면 한동훈 본인이 체포 대상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다음 날부터 계엄 사후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라는 거죠. 계엄 다음 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렸고 계엄 이후 전국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날 뭐 나경원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석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추경호도 있었고 나경원, 김기현도 있었고 뭐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윤석열 빼곤 다 모였어요. 주요 인사들이 모였는데 이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이제 판결문에 보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거나 김용현 국방장관을 자르자, 윤석열을 탈당시키자. 윤석열의 직무정지.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윤석열의 직무정지나 탄핵 요구는 보류를 했다는 겁니다. 보류. 이게 중요합니다. 정작 해야 될 거는 이거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거를 했다면 지금 불려갈 일이 없죠. 이거를 안 하고 나머지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했다라는 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판결문에 훨씬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방어 논리를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방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방어. 윤석열의 하야는 안 돼. 하야는 안 돼. 탄핵소추 안 돼. 그리고 특검 수사 대응을 우리가 해야 돼. 논리를 만들어서.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을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 군, 김영현의 그러니까 책임을 김영현이나 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떠넘기는 방안이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계엄의 합리화나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을 하는데 한동훈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동훈이 이날 박성재 판결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한동훈이 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언론도 몰랐어요. 근데 박성재 판결문에 이진관 판사가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적어놨습니다. 계엄의 정당성과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윤석열이 국민에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이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설득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설명하고 넘어가자. 그냥 어물쩍 넘어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특검의 수사 기록을 이진관 판사가 꼼꼼히 다 분석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이 사람들 참석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판결문에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계엄 선포 이유를 만듭니다. 윤석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엄 선포 이유를 조작을 해요. 조작. 계엄 선포 이유를 조작을 합니다. 조작. 야당의 의회 폭거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이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편안한 날 없이 분노했다. 맨날 대노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랜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서 계엄을 결심했다. 정상화. 이 얘기, 이게 누가 들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겠어요. 이 정상화를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그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논리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다. 엄청난 범죄 행위가 이때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이거는 내란 특검에서 왜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판결문에 적힌 것만으로도 내란 관련 혐의로 엮어서 다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소하지 않았죠. 내란 특검이. 그렇다 보니까 이진관 판사가 꼼꼼하게 판결문에 다 써놓은 겁니다. 당정대 회의가 끝나고 12월 4일에 끝나고 곧바로 윤석열과의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당정대 회의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 공간에서 오후 2시에 있었잖아요. 오후 2시에 있었는데 곧바로 3시간 후에 오후 5시에 대통령실에서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이렇게 4인이 만나요. 4인이 만나가지고 또 한 얘기들이 있겠죠. 이게 수사 기록에 있을 텐데 지금 여기까지는 내용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특검은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후 7시 2시간 뒤에 삼청동 안가회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왕규, 한정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삼청동 안가회동.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국무회의가 되고 아주 긴박하게 계속해서 회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이루어진 회의가 아니다. 불법 내란이라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 논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런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정대 회의 뒤 윤석열을 직접 한동훈이 면담을 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 이후 수습 방안은 이제 요 정도만 지금 알려져 있는 겁니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고 당정대 회의 결과를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정대 회의 결과 아까 당정대 회의는 무슨 내용인지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논리를 만들어서 윤에게 주입을 시키러 간 거죠. 윤에게 주입. 가르쳐 주러 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입을 하고 1시간 이상 면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이날 윤석열을 면담한 뒤에 한동훈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12월 4일 밤 10시 30분경 국회 비상의원총회장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를 자기가 전달을 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탈당을 해라라고 전달을 했대요. 그리고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전달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 윤석열을 만나서는 탈당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탈당하라고. 막상 만나서는 뭐 쫄았는지 어쨌는지 말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자들의 탄핵 질문에서는 답변을 유보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탈당 요구는 윤석열의 면전이 아니라 앞선 당정대 회의에서 한동훈이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을 때는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막상 윤석열을 만나서는 탈당 얘기를 안 한 겁니다. 탈당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한동훈의 내란 방조 의혹. 지금 일단은 참고인입니다.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내란 방조 의혹이 있다. 내란 방조 의혹. 의혹이 있는데 아마 이 의혹이란 글자는 제가 볼 때 수사를 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내란 방조 의혹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4일에 정치적인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여를 했다. 이게 그 얘기하는 당정대 회의고 12월 7일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12월 7일에 뭐가 있었죠?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가결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당론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당론으로 반대해서 이때 부결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한동훈한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을 합니다. 이런 용어는 사실은 없는 얘기거든요. 법에는 이런 게 없으면 질서 있는 퇴진이 뭘까요?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너무 전국이 어수선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 탄핵 안 할 거야. 파면도 안 돼. 라는 겁니다. 명백한 불법 계엄, 내란임을 알면서도 탄핵과 파면을 반대하면서 당론으로는 탄핵안 가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까지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한동훈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란을 불법 기상계엄이니까 내란이잖아요. 내란을 종식시키는데 마치 한동훈은 자기가 얘기할 때는 자기가 내란을 종식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란이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다음에 탄핵안이 부결된 12월 7일, 8일 그리고 2차 12월 14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12월 3일부터 2차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14일까지는 탄핵이 내란이 지속됐다라고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추경호도 근데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날 밤이잖아요. 추경호 같은 경우는 이날 밤에 탄핵안 이날 밤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의원들을 막 여기저기 막 일로 오라고 그랬다가 절로 오라고 그랬다가 막 이렇게 해서 방해한 혐의로 이제 중요임무 정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은 12월 3일은 아니고 12월 4일부터 적어도 12월 13일까지는 한동훈이 내란에 부역했다는 겁니다. 내란에 부역. 한동훈이 내란에 부역했다. 지금 이게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일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그냥 여태까지 나온 언론 기사만 봐도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이 종합해서 보면 본인은 뭐 자기가 윤석열을 막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12월 7일에 이날 1차 탄핵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12월 7일에 윤석열 한동훈 면담하고 탄핵 표결이 되는데 여기서 한동훈이 했던 행위가 아주 결정적으로 되는 거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 전에 한동훈과 면담을 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당대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잖아요. 당대표가. 예, 이 사람이고 의원 대부분이 실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죠. 일부 빼고 뭐 안철수, 그 울산시장 김상욱 뭐 이런 사람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퇴장을 해서 이날 부결이 됐잖아요. 제적 200명이 미달돼서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실제로. 헌법 정지 기회,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일단 헌법적 윤석열의 그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그 기회를 집단 불참으로 무산시켰다. 이것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고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론을 정해가지고 탄핵안 가결을 무산시켰다라고 하면 한동훈의 인식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지만 윤석열이 최초의 비상계엄을 한 것 자체가 불법 내란이야라는 것을 한동훈이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인식.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수사에 쟁점이 될 텐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갖고 이제 탄핵 대신에 한동훈이 계속 이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탈당, 뭐 윤석열을 계속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최대한 파면이나 탄핵을 피하면서 탈당, 뭐 해임, 총사퇴,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방장관 김용현을 뭐 해임하고 내각 뭐 장관들이 다 물러나자. 근데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뭐 유지한다거나 헌법상 직무정지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사와 탄핵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이 받고 있는 혐의인데 내란의 책임을 한덕수와 짜고 정치적인 타협으로 끝내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땐 이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증거와 법리를 잘 꿰맞춰서 설득력 있는 증거와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한동훈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죠. 지금 종합특검이 얼마 안 남았죠. 종합특검이 이달 말에 끝나잖아요. 너무 지금 늦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달 말에 이제 끝나는데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을 소환을 해서 신병 확보가 된다면 신병 확보라는 게 뭡니까?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전에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동훈의 휴대전화나 뭐 PC 이런 것들 다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구속영장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의문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매 눈으로 부릅떠서 지켜보면서 하게끔 만들어야겠죠. 지금 한동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이거는 저 같은 일개 기자, 박상용이가 저보고 봉지욱이 일개 기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봉지욱이 같은 뭐 일개 기자가 얘기하면 뭐가 움직이네 마네 하는데 하여튼 저 같은 일개 기자가 봐도 이렇게 혐의들, 증거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진관 판사가 쓴 박성재의 판결문을 보고 한동훈은 이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판결문에는 12월 4일까지만 나와 있어요. 4일까지.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12월 7일 탄핵안 1차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 한동훈이 했던 행위. 당론으로 정해서 탄핵안 가결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 이것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탄핵안이 무산된 것 자체가 적극적 방조, 내란의 방조죠. 내란의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박탈을 저지했고 탄핵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관철했고 윤석열에게 수습과 대응의 시간을 제공했다. 그리고 집단적인 보호 행위,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타협으로 윤석열을 살려주려고 했다. 그리고 내란이 끝나지 않고 내란이 지속 중이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란이 윤석열이 셀프로 비상계엄 해제에 의결을 했다고 내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직무정지된 건 12월 14일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12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내란이 지속되고 있었고 한동훈이 그 사이에 했던 행위들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혹은 아무리 안 봐도 내란의 방조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12월 8일에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한 브라더스. 예. 이 한한 브라더스가 공동 담화를 하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자기들이. 근데 지들이 뭔데 질서 있는 퇴진을. 아무래도 이때는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들이 뭔데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물러나게 하겠다. 근데 앞서 당정대의 회의할 때 하야 안 돼. 탄핵 안 돼, 파면 안 돼. 다 안 된다고 해놓고 요때는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탄핵을 반대한 거잖아요. 그 전날에 이미 탄핵안은 가결이 무산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자기들이 뭐 추진하겠다. 퇴진 전에 국정 관여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총리가 한덕수가 한동훈과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정신이 나간 발표죠. 한동훈이 나름대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말이 나중에 자기의 뒷다리를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나와서 이 한한 브라더스가 야 이제부터 윤석열 우리가 물러나게 할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공동 통치할게 라고 발표를 한 거죠. 대통령을 자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당대표가 나눠서 행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위헌이죠. 이게 위헌적인 행동이고 이것 자체가 내란에 부역한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한 공동통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한 브라더스의 이 공동통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명백한 위헌이에요. 뭐 한덕수야 지금 징역 15년 하고 이제 곧 확정이 될 테니까. 근데 한동훈은 뭐 심지어는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매일매일 막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불러다가 생쇼를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종합특검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저 같은 일개 기자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기자가 봐도 이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 그 수사 기록을 차라리 저한테 다 주시면 수사 기록,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목록을 저한테 다 주시면 제가 한번 구성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일개 기자도.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이 법리 구성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쉬운데 일단 보세요. 대통령 권한의 사적 위임은 불가능해요. 대통령 윤석열 내가 야 이제부터 니네 둘이 통치해 한한 브라더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국정대행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탄핵 같은 헌법적 절차를 거쳤을 때 직무정지가 되는 거지 지들끼리 얘기해가지고 회의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통치할게요. 좀 빠져 있으세요. 라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여당의 공동 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전부 다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도 여태까지 내란 특검은 한동훈을 조사조차 하지도 않고 뭐 출국 금지를 했다가 풀어줬다가 뭐 종합특검도 쓸데없는 짓을 해서 괜히 빈축만 산 겁니다. 특검을 제대로 임명을 해야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의 특검 그리고 검사들 수사관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데 토끼를 보내면 됩니까 그게? 근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다. 어찌됐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 한동훈에 대한 이 범죄 혐의는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에 없는 권력 분배를 한 거잖아요. 헌법에 없는 자기들끼리. 이것 자체가 내란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시간에 한덕수와 함께 했던 행위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는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발표를 했고 우리가 뉴스로 봤고 영상으로도 지금 유튜브 가면 여러분께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내란 혐의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이미 나와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들 윤석열을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당정대회 때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은 특검의 수사 기록에도 다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저는 충분히 이번에 한동훈을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참고인 조사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참고인 조사로. 근데 여러분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여태까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아니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 저걸 그냥 놔두냐라고 이제 법률 전문가들 많이는 아니고 극소수가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사를 안 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한동훈의 혐의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의 내란 방조 혐의는 실제 입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직무정지 대통령의 윤석열의 직무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하거나 12월 7일에 1차 탄핵안을 당론으로서 반대해서 탄핵을 지연시키거나 탄핵 포교를 무산을 또 당대표였으니까 자기가 사실상 지시한 거 아닙니까? 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겠지만 대통령 권한 유지한 퇴진안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적인 국정 운영 한한 브라더스의 공동 통치를 발표했다는 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사 책임, 이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한동훈이 이 행위를 했을 때 윤석열이 예가한 행위는 명백한 내란이야. 근데 이미 앞서 판결들을 보면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와 있어요. 직위원마저도 그걸 내란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국회 군대 보낸 것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TV로 보고 한동훈은 심지어 자기가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조의 고의성이 있었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은 앞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예, 윤석열 하야한데 파면한데 고의성이 있죠. 내란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내란의 실행과 내란의 지속을 용이하게 했다 한동훈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형사상의 내란 방조는 별도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증거들이 수집이 돼 있고 수사가 돼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건 뭐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 자서전 있죠. 예, 자서전에 보면 12월 3일 밤에 전화가 왔다고 하죠. 뭐 믿을 만한 분한테 전화가 왔다. 본인이 이건 얘기를 하기도 했으니까 전화가 와서 너가 체포 대상이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잡아 죽일 거야. 절대 국회로 가지 마라. 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현직 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한다. 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이 선언한 이 비상개업이 불법이란 걸 언제 알았을까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2월 3일 밤에 전화를 받고 한동훈은 이게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겁니다. 인식. 그럼 아까 보면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한동훈이는 12월 3일 밤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저놈이 나를 체포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안 상태에서 당정대 회의도 하고 윤석열 면담도 하고 1차 탄핵안 당론으로 부결시키고 한덕수 브라더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내란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이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자기 자서전에도 나와서 말도 해.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인식이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인식이 명백하게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빼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뒷단의 행위가 만약에 앞단에서 인식이 없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입증하기가 힘든데 한동훈이가 자기의 죄, 그러니까 자기 혐의, 자기 죄에 대한 증거를 자기 입과 자기의 책에 다 써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소환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뭐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까지 증거가 명확한데 또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닐까. 특검의 수사 능력, 뭐 김태효도 구속시키고 유병호도 구속시키고 이런 것들은 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엉뚱한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뭐 홍장원이나 조성현 같이 어떻게 보면 내란의 종식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을 수사해서 지금 14일에 일괄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수사를 하는데 시간을 썼을까, 허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특검 기간 연장하기 전에 수사를 하고 한동훈을 비롯한 예를 들면 이날 뭐 한동훈만 있었나요? 나경원도 있었고 김기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란의 지속, 내란의 동조에 가담을 한 사실이 이진관 판사의 박성재 판결문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거를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은 불러야 되는데 특검 이달 말에 끝납니다. 두세 번은 불러야 되고 증거를 모으고 뭐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예, 시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구속이 된다고 하면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벌여서 탄탄하게 다져서 공소장을 쓴 다음에 한동훈을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그 전에 지금 제대로 제가 이제 쓸데없는 기우이길 바랍니다. 특검이 많은 준비를 해놨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믿고 싶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검에도 한번 좀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시작을 칼을 뺐으면 제대로 끝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동훈만의 문제가 아니고 추경호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추경호를 비롯해서 뭐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연결되는 공범으로 연결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특검의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12월 4일 부터 12월 7일 그리고 12월 8일에 한덕수 브라더스와 함께 공동 통치 발표를 한 것까지 적어도 4일간 연속되게 한동훈은 윤석열의 내란의 지속을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이 증거들은 밖에 이미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에는 한동훈이 계엄 직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날인되듯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체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이번 계엄이 명백한 불법 내란임을 가장 먼저 인식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불법임을 알고서도 탄핵을 막고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만드는 데 동조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내란 방조이자 공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과연 누구와 모여서 어떤 밀실 회동을 거쳤고 그 권력 야욕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장용진 기자의 날카로운 추적을 통해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과 안가 사이 100m 거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모의의 실체와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한한 공동통치구상의 진실을 상세히 보여드립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특검 이제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23일이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입니다. 종합특검은요, 법을 바꿔서 다시 한 달간 수사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연장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그렇게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종합특검이 마지막 수사 대상으로 한동훈을 지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간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각오입니다. 도대체 종합특검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도대체 한동훈의 어떤 범죄 혐의를 포착했기에 마지막 수사 대상으로 한동훈을 지목한 걸까요? 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종합특검이 한동훈을 소환하기로 했다라는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 기사 나왔는데 저는 이 뒤에 언론의 후속 보도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한다? 왜? 아니, 지금까지는 한동훈이 윤석열 계엄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한동훈 잡아서 무릎 꿇리라는 둥, 한동훈 잡아 족치라는 둥, 뭐 그렇게 했대잖아. 그래서 마치 한동훈이 윤석열 계엄의 피해자인 것처럼 돼 있는데, 자, 종합특검이 그런 한동훈을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벼르고 별나서 나온 겁니다. 자, 종합특검이 지금 포착하고 있는 혐의는 계엄 다음 날, 내란의 밤 바로 그 다음 날 열린 당정대 회의였어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당정대 회의에는 한동훈과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한덕수, 박성재, 방기선, 이상민 이런 사람들도 여기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원식, 홍철호, 김주현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참석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에서 데리고 온 자기 사람들, 자기 최측근들을 다 모인 거야. 당시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척을 지기도 했지만 사실 원래 한동훈도 윤핵관이잖아. 윤핵관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당정대 회의가 아니라 윤핵관 회의였던 거예요. 윤핵관 회의. 윤핵관 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는 또 뭐가 열립니까? 예, 이른바 안가회동이라는 게 열립니다. 안가회동,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그리고 또 그 이완규, 역시 윤핵관들로만 회의가 열려요. 자, 그리고 이 윤핵관, 두 번째 윤핵관 회의인 안가회동에서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이들은 윤석열의 탄핵과 검찰 공수처 수사, 특검 수사에 대비한 논리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탄핵도 막고 수사도 막고 그렇게 하자라고 작당을 해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안가회동입니다. 근데 이 안가회동은 뭐 이후에 열렸다? 당정대 회의 다음에 열려요. 이게 2시, 안가회동이 6시. 그리고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윤석열 당시 남아있던 최측근들, 김주현, 박성재,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여기 또 모인 거예요. 따라서 이 당정대 회의라는 거 하고 안가회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인 거야. 더 황당한 얘기 해줘요. 자, 당정대 회의는 어디서 열립니까?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안가회동은 어디서 열리느냐? 역시 삼청동 안가에서 열려요. 국무총리 공관과 안가, 삼청동 안가 걸어갑니다. 걸어서 100m 밖에 안 걸려요. 제가 그때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청와대가 있잖아요. 자, 청와대 앞에 길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청와대 앞에 길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여기에 이제 북촌에 여러 가지 상가들이 쭉 있을 거예요. 여기 상가. 여기 식당들 막 있는 데 있죠. 예. 여기쯤에 보면은 금융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더 가면 감사원도 있죠. 그리고 일로 더 올라가면은 국군 서울병원, 국군 통합병원이 있어요. 서울지구병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국무총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어디? 여기 있어요. 총리공관. 총리공관에서 조금 위에 여기 뭐가 있다? 여기에 안가가 있습니다. 이 총리공관과 안가 사이에 요런 골목이 하나 더 있어. 이 골목 맨 앞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예, 공중화장실 있고 왜 그 산길 올라간 길 있죠? 등산로 있죠? 그쪽에 있는 한옥 건물이 사실은 안가입니다. 총리공관과 안가는 진짜 걸어서 100m예요. 제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총리공관에서는 오후 2시, 안가는 오후 6시. 그러면 그 두 개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연관이 있는 거지. 참석자도 비슷해. 자, 그리고 그 자리에 한동훈이가 가 있었던 거야. 당정대 회의에. 그러니 당연히 이 안가회동과 이 당정대 회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거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가회동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거기에서 박성재하고 이상민, 윤석열을 탄핵과 특검 수사에서 구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를 서로 교환합니다. 법률 검토 자료를 서로 교환을 해. 박성재는 빨간 봉투, 이상민은 까만 봉투. 그리고 거기서 교환된 내용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한 작전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특검 수사에 대비한 작전도 거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 그 어거지 논리의 시작이 어디냐? 다 여기에요. 자, 그러면은 한동훈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수사를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 한동훈이 수사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 당정대 회의에 대한 겁니다. 이 당정대 회의에는 한동훈, 추경호,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홍철호, 정진석 등이 참석합니다. 국힘당과 행정부, 대통령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추경호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죠. 박성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징역 25년, 이상민 징역 15년, 김주현 현재 재판받고 있죠. 홍철호, 정진석 다시 현재 재판 아니면 수사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에요. 누구만 빠졌다? 한동훈만 빠졌네.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인데 한동훈은 왜 빠졌을까? 얘는 정말 클리어할까? 얘는 이너선트 무죄일까? 글쎄요. 객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예. 그러니 사실 지금에서야 한동훈이 수사를 받는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수사 받았어야지. 지금까지 한동훈을 빼준 게 누굴까? 예, 저는 그게 조은석 내란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일찌감치 했었어야 돼. 근데 제대로 안 한 거야. 자, 당시 이 당정대 회의에서는 윤석열의 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 그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보여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동훈이 참여한 이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 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 윤석열 계엄 정당화 논리 등등이 여기서 논의가 된 걸로 봐. 심지어는 뭐도 있다? 윤석열이 이제 앞으로 계속 대통령직 계속 수행할 수 있겠어? 없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정권을 인수받아가지고 과도정부 비슷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여기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논의라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나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저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에서는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윤핵관들, 윤석열 신북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한동훈이 왜 꼈겠어?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신북들이 한동훈을 데리고 와가지고 니한테 권력을 이양해 줄 테니 우리의 계획에 협조해라. 우리가 윤석열 탄핵과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데 네가 여기에 협조해라. 사실 이때 한동훈의 협조 없이는 윤석열의 탄핵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판에 한동훈 친한계에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잖아요. 그때 윤석열한테 탄핵 투표를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울산시장 하고 있는 김상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당정대 회의 참석자들은 한동훈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야, 윤석열 가지고는 더 이상 정권 유지가 안 되니까 윤석열은 자진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에 탄핵이나 수사는 우리가 막아주자. 대신에 한동훈 니한테 권력 줄게. 네가 협조만 해라. 사실 지금에서 하는 게 오히려 늦었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 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박성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1심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은 12월 4일 내란이 실패로 끝난 바로 그날 오후 2시 당정대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가회동이 열리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윤석열이 이상민과 김주현에게
내란 범죄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안가 모임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당정대 회의를 여는데 여기에서도 대응 계획이 논의가 됐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만들었다. 그게 어디서 했다고? 당정대 회의에서 했다고. 이 당정대 회의에 누가 있었다고? 한동훈이 있었다고.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박성재 내란 사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가회동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이 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정대 회의에서 어떻게 보자면 개밥의 도토리 같잖아. 한동훈 빼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도 윤핵관이었잖아. 한동훈만 유대관에였다가 튕겨 나온 사람이고. 근데 당시 여당 대표였죠. 여당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대통령직을 하야하는 거야. 사퇴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권력을 누군가가 대신해야겠지. 법률적으로, 헌법상으로는 그거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힘이 없어. 언제든지 나가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힘을 누가 받쳐주라고? 한동훈이가 받쳐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한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한덕수하고 한동훈이가 국정 공동 운영 방안을 냈어요. 기억하시죠? 그 직전에는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한남동 관제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해요. 그것도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만나자라고 오히려 애걸복걸해가지고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소위 말하는 한한회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윤석열은 2분짜리 담화를 발표하죠. 자, 순서를 볼까요?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만납니다. 그 직후에 윤석열이가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문 발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한다고? 방안, 정권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합의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6일, 7일, 8일이야. 6일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만나요. 자, 맨 처음에 4일 당정대 회의, 안가회동, 6일 윤석열하고 한동훈 만남, 7일 윤석열이 대국민 사과문,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독수, 한동훈 회동. 이게 8일. 자,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 한동훈이 어떤 딜을 했는지, 한동훈이가 윤석열 그 내란 세력하고 어떤 딜을 했는지 여기서 딱 나오지 않아요? 예. 이거 수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내란 2차 종합특검에서 한동훈 보고 야 너 출석해봐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한동훈은 사실상 내란에 가담을 한 거예요. 내란 가담 혐의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란을 기도한 거나 다름없어요. 한덕수는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합니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은요, 그냥 여당 대표일 뿐이에요. 권력을 나눠 가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옛날 당시 홍준표도 지적을 하죠. 이거는 사실상 새로운 내란입니다. 한동훈 지가 뭔데 권력을 나눠 가진단 말이야.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종합특검이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종합특검 칼을 갈고 기다렸어요. 사실 선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선거 전에 한동훈을 소환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5월 달쯤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가 선거에 출마해버린 거야. 선거에 출마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동훈 국회의원 후보자 출신이라서 소환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한동훈한테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한동훈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을 좀 끌은 거로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개적으로 소환장이 간 겁니다. 종합특검에서 한동훈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 오실라요? 한번 오시지요? 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들은 척도 안 했대.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특검 쪽에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공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종합특검이 한동훈에 대한 자료, 증거들을 축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상민, 박성재 이 둘의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확보가 된 거죠. 일단은 참고인이지만 참고인으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인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공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종합특검 측의 연락을 좀 취해가지고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어떤 뭐 수사 결과 뭐 성과가 있었느냐, 입도 뻥끗 안 해. 절대로 말 안 하네. 하지만 그냥 불렀겠느냐 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불렀겠느냐. 기대가 되죠. 자, 종합특검에서 마지막 수사 대상으로 한동훈을 지목한 만큼 꼭 성과를 내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동훈이 당정대 회의 뒤에 숨어 내란 세력과 거래했던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은 불법 계엄을 막아낸 피해자인 척 행세했지만 실상은 정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윤석열의 탄핵을 방해하고 헌법에도 없는 공동통치를 모의했던 것입니다. 계엄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권력 야욕에 눈이 어두워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한동훈은 이제 법이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한동훈의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고 단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넓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